이번 세션에서는 TFC 게임의 화면에 대한 전반적인 내비게이션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후 실제 게임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각의 역할과 책임인데 4명이 한 팀이 됩니다. 여기에 4가지 역할별 부서 탭이 있습니다. 각 역할은 한 부서를 대표하는 각 임원입니다. 구매 담당 임원, 생산 운영 담당 임원, 판매 담당 임원, 공급사슬 담당 임원, 총 4명이 한 팀으로 주로 제조업에서 SCM의 핵심 부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서의 임원들로서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매 담당 임원은 주로 공급업체 선정이라든지 원자재 구매 조달 책임이 있습니다. 업체를 발굴해서 원자재를 저렴하게 좋은 품질로 조달해서 가용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데에 책임이 있지요. 생산 운영 부문은 창고 관리와 생산 현장 캐파를 주로 담당하는데 생산 캐파는 2종류가 있습니다. 믹싱이라고 부르는 혼합 공정이 있고 바틀링이라 부르는 혼합액을 병에다 담는 병입 공정이 있습니다. 이 두 공정에서 각각 생산 캐파 관리를 담당합니다. 판매는 고객과 협상을 잘해서 판매를 증진시키는, 즉 많은 매출을 달성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해야 판매 담당 임원의 성과는 좋아집니다. 공급사슬 담당 임원의 주된 책임은 재고 수준 관리입니다. 재고라고 하면 원자재와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을 할 때 위비라는 제공 중 재고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원재료가 투입되면 금방 완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브는 거의 없다고 보고 원재료와 완제품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고의 수준을 관리하는 게 공급사슬 담당 임원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맡았을 겁니다. 이제 본인이 맡은 역할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게임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메인 화면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로그인하고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 마이 컴퍼니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상단에는 4가지 역할이 표시됩니다. 내용을 보면 구매, 생산 운영, 판매, 공급사슬 탭별로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일반 정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주황색 열에서 실제 라운드가 몇 라운드째인지 이번 과정에 몇 라운드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타임라인을 사용하면 이전 라운드로 이동하여 특정 역할에 대한 해당 라운드의 KPI 보고서와 결정 로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라운드로 돌아가면 이번 라운드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을 보면 위에서부터 마이 컴퍼니, 받은 편지함, 팀 순위, 기준 정보, 도움말 정보, 재무 보고서 등 일반 정보들이 나와 있으며 이는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화면에서 직접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각각의 자기 영역인 구매, 생산 운영, 판매, 공급사슬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별로 클릭해서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일반 정보들 중에서 받은 편지함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게임 호스트로부터 오는 이메일이 들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분석을 해서 편지를 보내줄 겁니다. 어떤 때에는 4명의 담당자에게 다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1명한테만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는 라운드 시작 전에 확인해서 팀원끼리 공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준 정보를 보겠습니다. 기준 정보를 누르면 회사의 기준 정보, 즉 마스터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이 6개의 제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하고 펫보틀 2종류의 용기에다가 담는 3종류의 향이 나는 주스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하면 총 취급하는 제품은 6개입니다. 6개의 제품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나옵니다. BOM도 나오고 제품의 유통기한도 나옵니다. 전체 20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박스에 몇 개 들어가고 한 팔레트에 몇 박스가 올라가고 레이어가 몇 단까지 팔레트를 쌓을 수 있고 트럭에는 팔레트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물류 쪽 관련된 기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기준 정보, 즉 마스터 데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보면 도움말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에 도움을 주는 상세한 도움말입니다. 이 도움말을 활용을 하면 의미를 알고자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실제 시스템에 들어가면 알파벳 I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I를 클릭을 하면 여기 도움말에 있는 내용들을 불러와서 보여줍니다. 즉, I를 클릭하면 그것이 어떤 정의를 말하는 것인지 도움말 정보로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도움말 정보 탭에 들어가면 순서대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모든 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그 전 라운드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전 라운드의 실적 값을 ROI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왼쪽 일반적인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각각 맡은 역할별로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내가 구매를 맡고 있다고 해도 생산 운영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서 볼 수는 있지만 거기서 수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아이디와 역할을 가지고 본인 역할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매 쪽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구매는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협상하기를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타나서 상세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있는데 처음부터 모든 항목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상호 관계 등을 이해하기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레벨별로 처음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점점 가면서 좀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라운드는 불과 몇 개만 수정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주로 의사결정 화면에 들어와서 팀끼리 의논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이번 라운드를 운영해서 ROI를 높이겠다. 이렇게 각각 팀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는 보고서와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실적값이므로 현재 라운드가 아니라 이전 라운드로 이동을 해서 특정 역할에 대한 해당 라운드의 KPI 보고서와 결정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KPI를 보면서 그래프로 보면서 한눈에 금방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또는 성과가 좋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번 점수하고 전체 팀의 베스트 점수를 벤치마킹해 볼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보고서 영역에서 여기 보면 I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해보면 이 보고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보고서에 대한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실제 시스템으로 이동해서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메인 화면이고 팀의 지난 성적이 나옵니다. ROI가 마이너스 4%입니다. 투자 수익률, 총이익이라든지 제품 진부화 등 KPI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메뉴로 가보면 탭별로 각각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구매, 생산 운영, 판매, 공급사슬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은 역할에 관계없이 모든 담당자들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우선 받은 편지함을 보겠습니다. 편지함으로 이동해보면 처음에는 웰컴 레터만 나와 있을 텐데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이 분석한 내용을 보내줄 겁니다. 어떤 때에는 4명한테 다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1명한테만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1명한테 보내면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라운드는 새로운 시장이 이만큼 열린다고 판매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역할을 맡은 팀원한테 그 내용들을 빨리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신에 누가 되어 있는지 보고 전체 다인 경우 팀원들이 다 받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혹은 본인한테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팀원들에게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라운드가 시작될 때마다 받은 편지함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정보를 누르면 마스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BOM이 나와 있습니다. 6개 제품에 대해서 BOM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하나 만드는데 오렌지가 얼마 들어가고 망고는 얼마나 들어가고 비타민C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유통기한 정보도 나옵니다. 완제품에 대해서 유통기한은 20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원료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이 52주로 나옵니다. 완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외부 상자당 개수가 나옵니다. 팔레트 단도 나옵니다. 팔레트 단이란 1단, 2단, 3단 등입니다. 1단에 120개, 그런데 이걸 5단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00개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가격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각 단위별 수량도 리터로 나와 있는데 원자재 중에서 원액 같은 경우는 드럼으로 들어옵니다. 드럼으로 들어오면 250리터이고 IBC는 1000리터이고 탱크로 들어오면 3만 리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럭로드당 팔레트는 3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준 정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준 정보는 바뀌지 않으므로 이걸 먼저 숙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메인으로 가서 상단에는 4가지 역할이 표시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내가 구매 담당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주황색 열에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라운드가 무엇인지, 몇 라운드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타임라인을 사용하면 이전 라운드로 이동하여 특정 역할에 대한 해당 라운드의 KPI 보고서와 결정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지난 라운드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보려면
이러한 보고서를 참조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제 라운드로 오면 이번 라운드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매 담당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 탭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약 현황이라든지 공급업체 시장 등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생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운영도 클릭하면 내가 의사결정하면서 변경해야 할 내용이 있고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전 라운드로 이동하여 대시보드, 그 다음에 보고서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번 라운드의 의사결정을 저장을 하면 이제 이번 라운드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의사결정으로 6개월 동안 회사가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ROI로 나오는 투자 수익률은 각 라운드별 종료 시간에 해당 라운드가 마감이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ROI 결과는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감이 되고 난 이후에 보는 것입니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쪽을 가보겠습니다. 판매 쪽은 계약 고객하고 계약하는 것, 주문 관리, 카테고리 관리, 예측 등이 있는데 아마 처음 1라운드 때는 예측 기능 등은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레벨별로 점점 폭이 넓어져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를 담당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계약 현황 탭으로 가보면 아래쪽에 협상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의사결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협상하기를 클릭하면 새로운 팝업이 뜰 겁니다.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개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정하게 됩니다. 바꿀 때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ROI를 높일 수 있겠다. 그걸 보면서 팀끼리 의논해서 이런 내용들을 결정해 나가면 됩니다. 공급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사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공급사슬에는 원자재 탭이 있고 생산과 완제품 탭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자재 탭을 보면 안전재고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주문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옵니다. 안전재고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클릭해보면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있으면 도움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각각 역할별로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공급사슬도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에서 이전 라운드를 클릭해서 가보면 대시보드가 왼쪽에 있고 이전 라운드에 대한 보고서, 즉 원자재, 완제품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라운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면 현재 라운드로 돌아와서 진행하면 됩니다. 재무보고서로 가보겠습니다. 4가지 역할들 모두 다 재무보고서에 들어가서 재무사항을 상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어떤 항목을 변경하거나 의사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라운드까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3.97%가 나왔습니다. 우리 계약 매출액은 262만 8,963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펼쳐보면 고객별로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혹은 페널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보다 고객 서비스를 더 잘 맞춰주면 보너스, 그렇지 못하고 덜 맞춰주면 페널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페널티 혹은 보너스 등이 가만히 된 형태가 이제 최종 실현된 매출액입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COGS라고 부르는 매출 원가인 직접 자재비와 생산비를 빼면은 이제 총이익 즉 GP가 나옵니다. 그로스 프로핏 혹은 그로스 마진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간접비부터 해서 전체 모여있는 것을 판매관리비, 영어로 세일즈 앤 제너럴 어드민 익스펜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판관비라고 합니다. 이 판관비를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됩니다. 이 영업이익을 밑에 있는 투자로 나눠서 나오는 게 여기 ROI입니다. 마이너스 3.97입니다. 즉 여기 마이너스 15만 7,195를 396만 3,649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투자라는 것은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즉 재고, 기계 장치, 그 다음에 지불 조건, 이런 것들이 투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전체 화면의 내비게이션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세션부터는 각각 본인이 맡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각 역할별로 특정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